이번에는 그리기 도구 밑에 있는 얘네들 중에 좀 쓸만한 애들만 골라서 빠르게 좀 알아볼게요. 이제 그래도 좀 도움되는 거 먼저 하자면은, 이쪽에 보면은 선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이 두 개의 선이 있는데 마우스를 올려보시면은 하나는 X 라인이라고 뜨고요, 하나는 레이라고 뜹니다. 레이. 이거는 둘 다 선을 그리는 건데, 어떤 선을 그려주냐면 무한한 선을 그려줘요. X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으로 끝없이 무한한 선을 그려주고요, 이 레이라고 하는 선은 한쪽 방향으로, 클릭을 하면 그쪽을 기준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무한한 선을 그려주는 명령어인데, 지금 이 예제 이미지에 보이듯이 중심선이나 기준선 같은 거를 그리실 일이 있을 때 쓰시면 조금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 써요. 요즘은 이제 이 선을 잘 쓰시는 분 안 본 것 같아요. 또 잘라줘야 되니까 귀찮아서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명령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거는 X 라인입니다. 라인인데 앞에 X가 붙어요. X 라인. 단축키는 XL이고요. 무한한 선이다 보니까 얘도 선이라서 두 점 클릭 동일합니다. 첫 번째 점, 그리고 움직여 보면은 무한한 선이 나오죠. 두 번째 점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F8번을 키고 한다면 수평선, 위로 올라가면 수직선, 이렇게 무한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쉬울 것 같긴 한데 사용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은 물체를 다 그린 다음에 선을 또 잘라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줘야 다른 물체를 그릴 때 불편하지 않죠. 그래서 기준 위치 같은 거 뽑을 때 쓰시면 조금 편합니다. 뭐 물체를 어느 위치에, 좌표가 교차되는 위치에 교차점을 만들어서 놓는다 라고 할 때 좀 뽑으시면 좀 편하세요. 근데 그거 아니면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 그리는 물체들은 그냥 물체의 크기에 맞는 중심선을 그린 다음에 하시는 게 대부분은 편한 것 같아요. 자, 옵션도 좀 볼게요. X 라인이라고 넣으시고 커맨드 라인에 보면은 옵션이 좀 있는데, HOR이라는 옵션이 있고 VER이 있고 ANG가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우선 좀 아시면 됩니다. HOR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수평선, 수평이 영어가 horizontal이잖아요. 그거에 HOR. VER은 수직선. 물론 아까 전에 저희가 F8번 눌러서 수직 수평을 했잖아요. 그거로 수평 그려도 돼요. 근데 수평으로 되어 있는 선을 연속적으로 여러 개를 그려야 된다거나 할 때는 얘를 쓰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H를 먼저 해볼게요. H. 그러면 수평으로 고정된 선이 나와요. 그러면은 만약에 특정 위치가 있다 그러면 클릭 하시면 연속적으로 이 선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실 일이 있다 그러면 저 옵션을 쓰시면 좀 쓸만합니다. 그러면은 X라인, XL, V 하시면은 수직선을 그려주는 기능이겠죠. 그리고 X라인에서 앵글, ANG, A 값을 넣으시면은 얘가 각도를 넣든지 참조값을 넣든지, 레퍼런스라고 해서 참조값을 넣든지라고 뜨죠. 예를 들면 45도 경사선을 연속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지금 45라고 넣고 클릭하시면은 연속으로 45도 선을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레이라고 하는 기능 써볼게요. 레이도 마찬가지예요. 명령어는 RAY고요. 명령어는 RAY입니다.
이거는 딱히 뭐 이렇게 뜨진 않아요. 바로 커맨드 라인에 뜨진 않는데 시작 포인트를 넣으세요 라고 뜨는데 시작 포인트를 누르면 그 다음에 뭐 클릭하라고 뜨죠. 그러면 F8번을 누르고 클릭하면 수평, 수직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끄면 내가 원하는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거를 넣더라도 그냥 클릭이 아니고 각도를 이용할 수는 있겠죠. 네이 첫 번째 점을 하고 꺽쇠 0도 방향으로 고정을 해서 클릭, 꺽쇠 15도, 꺽쇠 놓고 15도 넣고 움직이면 15도 방향으로, 꺽쇠 놓고 30도 방향으로, 꺽쇠 놓고 뭐 55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서 원하는 각도 방향으로 바꿔가면서 여러 선을 그릴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그 샘플 예제도 보면은 도름 계단에 이런 거 그릴 때 한 점에서 각도를 바꿔가면서 여러 선을 그릴 때 편합니다 라고 예제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기능이 요즘 많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평선 하나 그려놓고 로테이트라는 기능 안에 카피 기능도 같이 들어있었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굳이 안 써도 되는 기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기능들이 너무 많이 생겨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기능을 저희가 다 익히고 써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걸 그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막 알아야 되는 기능이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래도 알아두면 가끔 쓸모가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기능 해봤고요. 혹시 나는 저걸 많이 쓴다 그러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보면은 두 개의 곡선이 있습니다. 자유곡선. 요거는 뭐 눌러서 쓰세요. 하나는 스플라인, 하나는 스플라인. 둘 다 스플라인이에요. SP 라인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토목이나 이런 분야에서 등고선 같은 거 그리실 때 쓰면 조금 도움됩니다. 물론 토목에서 저거로 써서 그리냐 그러면 그렇지 않고 이제 좌표 측량되어 있는 좌표로 해서 연결해 가지고 그냥 하시는 경우가 더 많겠죠. 첫 번째 있는 스플라인으로 대충 이렇게 그려보세요.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꼭지점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생기는 곡선, 자유곡선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스플라인으로도 동일한 높이값 정도로 그려보시면 약간 느낌이 다른 자유곡선이 그려집니다. 이 두 개는 차이가 그리신 다음에 눌러보면 첫 번째 그린 거는 이 위쪽을 기준으로 요 모양이 결정되고요. 이쪽에 있는 점, 이 점을 눌러서 옮기면 얘의 모양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 두 번째 그린 거는 보면 조절점이 바깥쪽에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정교하게 이 모양을 수정할 때 조금 더 도움되긴 해요. 근데 어쨌든 둘 다 똑같은 스플라인 선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렇게 이거는 뭐 값을 입력해서 뭐 각도를 입력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쓰는 선은 아니고 말 그대로 이런 식의 자유곡선을 그릴 때 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려지는 위치를 보면은 상황을 보면은 이런 경우겠죠. 이렇게 뭐.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네 가지만 정리해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스플라인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절점의 위치만 좀 다르다인 거고, 그 다음에 선은 선인데 양쪽으로 무한한 X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선을 쓸 일이 있으시면은 쓰시면 되는데, 쓰는 상황은 H를 눌러서 수평선, 그리고 V를 눌러서 수직선, 그리고 A 옵션을 이용해서 원하는 각도로 되어 있는 선을 그릴 때 쓸 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저런 애들을 많이 그려야 될 일이 있을 때 쓰시면 좋고, 이거는 다 쓰신 다음에 기준선이기 때문에
일반선으로 만들어 쓰시려면 잘라주시면 돼요. 한쪽을 자르면 레이가 돼요. 레이. 한쪽만 트림했잖아요. 그럼 레이가 되고요. 양쪽을 다 잘라버리면 일반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X라인은 한쪽만 트림으로 자르잖아요. 트림해서 한쪽을 자르면 그냥 레이라고 하는 선이 돼요. 레이로 그린 거랑 동일한 상태가 되고요. 위도 자르고 아래도 자르면 일반선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거로 물체를 그리기 위한 기준선을 잡으셨다면 양쪽을 다 잘라져 버리면 일반선으로 그린 거랑 동일한 상태로 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레이는 한쪽 방향으로만 무한한 선입니다. 도름 계단 같은 거 그리실 일 있다면 좀 쓰실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면 요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PNID 도면을 입체적으로 그릴 일이 있을 때, 저거는 뭐 정확하게 그린다기보다는 모양 자체를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는,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밑에 있는 기능들 중에 요거 있습니다. 이 아이콘 마우스로 이제 누르면 켜질 거고요. 아이소메트릭 드로잉이라고 써 있는 기능입니다. 요 기능을 키시면 커서가 돌아가요. XY축이 왼쪽 면 느낌이죠. 그러니까 입체를 그린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겨 있는 면을 그리기 좋은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3D가 아닙니다. 2D입니다. 2D인데 그냥 그쪽 방향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옆에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레프트 왼쪽에서 보는 것 같은 거, 탑 위에서 보는 상태, 라이트 오른쪽에서 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로 이렇게 그려요. 저거를 왼쪽에서 보는 상태로 키고 이렇게 해서 F8번을 키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여기 이제 2층까지 올라왔다고 가정하고 위에서 그려야 된다 그러면 얘를 탑으로 바꾸고 나면 돌아갔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왼쪽 편으로 이쪽 편에서 그려야 된다라고 하면 얘를 오른쪽으로 바꿔주고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뭐 이렇게 꺾여 있음, 이런 류의 도면을 좀 쉽게 빠르게 그릴 때, 간단하게 그릴 때 쓸 수 있는 기능이 이 아래에 있는 이 아이소 드래프트라고 있는 저 기능입니다. 3D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 쓰셨으면 끄셔야 돼요. 그래야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3D로 그리는 게 더 쉽기 때문에, 더 쉽다기보다는 그냥 3D 선으로도 저렇게 그리는 게 금방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아닌 말로 이렇게 돌려놓고 라인으로 F8번 키고 이렇게 그려도 같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막 쓸 일이 많진 않아요. 이거는 그래도 입체잖아요. 이거는 2D에 그럴싸해 보이게 그린 거고.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이제 활용이 다른 거로 대체가 가능한 여서 조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선을 쓰는 하나의 도구니까 혹시 빠르게 뭔가를 좀 그려줘야 된다라고 할 때는 얘를 좀 같이 활용하시면 도움되세요. 요령은 쉽습니다. 그냥 키고 값을 입력하세요. 값. 예를 들면은 위쪽으로 뭐 1000만큼 올라간다. 그러면 첫 번째 점을 찍고 위쪽으로 1000, 이제 1000. 위쪽으로 500만큼 가겠다. 그럼 500.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탑 오른쪽으로 500만큼 온다. 500. 이쪽으로 뭐 2000 간다. 그럼 2000.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숫자값 입력하고 그냥 거리값 넣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리시면 되는 모드가 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